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섬유산업 노동자들의 생활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섬유산업의 환경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구 염색단지의 폐수 유출 사고 등 섬유산업과 관련된 여러 환경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원진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원진 레이온은 한국에서 유일했던 비스코스 레이온사 제조업체로 1966년에 흥한화학섬유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1972년에 대주주가 바뀌어 세진 레이온이 되었고 1976년에 다시 대주주가 바뀌어 원진 레이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경영난이 계속됐고 마침내 1993년 폐업했습니다. 1960에서 1970년대 원진 레이온에는 3천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했으며 1980년대에는 1,500명 정도가 근무했습니다. 비스코스 레이온사는 목재 펄프에 있는 셀룰로스를 이황화탄소로 녹인 후 가느다란 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황화탄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입니다. 급성 중독될 경우 즉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하기도 하며 만성 중독이 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진 레이온의 기계는 일본의 도레이에서 들여온 중고 기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초반 레이온 공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1964년에는 일본 정부가 이황화탄소 중독증을 직업병으로 판정했습니다. 12개 공장에서 51명의 중독자가 직업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관한 진단과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가 원진 레이온 공장에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실을 뽑는 방사 공정의 이황화탄소 농도는 10ppm 이상이었고 방사기계를 개방할 경우 20ppm을 넘었습니다. 1986년 이전에는 방사기계를 개방한 채로 근무했고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한 환경이었다고 하므로 농도가 10ppm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원진 레이온의 환경 문제는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에 앞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먼저 알려졌습니다. 1977년 6월 한국일보에는 공장의 유독가스가 인근 도농역의 시설물을 부식시켜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4년 뒤 1981년 4월 동아일보에는 공장의 유독가스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982년에는 서울통합변호사회에서 원진 레이온의 공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해 12월 원진 레이온 인근 주민 47명이 원고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음해 1월에는 원진 레이온의 첫 직업병 환자인 홍원표 씨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하에서 원고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진행돼 소송은 결국 원고 측에서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홍원표 씨가 직업병 환자로 인정받은 것은 1981년입니다. 그는 1980년 9월 원진 레이온에 입사했고 3차례 중독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1981년 7월에 다시 중독돼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8월에 직업병 환자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황산가스 중독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다시 판정을 받은 것은 1989년 8월이 되어서입니다. 1987년에는 원진 레이온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4명이 여러 증세에 시달리다가
1987년 들어 노동부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부 의정부 지방사무소에서는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에 의뢰해 현장조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의학연구소는 1980년 4월 보고서를 노동부 의정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업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인정되고 4명의 직업력과 임상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직업성 질환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부 의정부 지방사무소는 이 보고서에 따라 4명을 모두 직업병 환자로 인정했습니다. 1988년에도 원진 레이온에서 근무한 노동자 2명이 노동부 의정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 직업병 환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15살 노동자의 수은 중독 사망이 발생하면서 원진 레이온의 직업병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1988년 7월 한겨레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1987년과 1988년에 직업병 환자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장해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이후에도 증세가 악화되거나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에 다시 치료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받은 장해 보상금의 반납 등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은 당시 야당이던 평민당의 구리지구당을 방문해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평민당 구리지구당은 제야단체이던 구리노동문제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제야단체의 참여가 점점 늘어 1988년 8월 25개 단체가 참여한 원진 레이온 직업병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또 같은 달 피해자와 가족들은 원진 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활동은 이후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보상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편 여론의 압박이 계속되자 원진 레이온은 임직원 일동으로 1988년 8월 한겨레 신문 등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결국 그해 9월 국회의원회관 내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가족협의회와 회사 간의 합의서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는 두 종류였는데 하나는 보상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직 노동자들의 건강 진단과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섬유산업의 대표적인 환경 문제였던 원진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1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섬유산업의 기업들이라는 주제로 섬유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